좋은 습관. 다독이 좋으냐 나쁘냐? 좋아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 다독을 목표로 설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읽어주실 시기잖아요. 근데 아마 읽어주실 시기에는 아이보다 부모님이 이걸 다독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2시간이 넘어가면 목이 돼서 목소리 잘 안 나오거든요. 저도 애 셋을 키우지만 읽어주다 보면 마른 책에다가는 막 애가 읽어달라는 대로 읽어주세요. 불가능해요. 2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목소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스로 읽기 시작했을 때 다독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 이제 읽기 독립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다독 좋은 거야? 똘똘아? 일로 와봐. 자, 너 오늘부터 하루에 5시간씩 독서를 실시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완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독은 목표로 설정해서 가다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가닿게 되는 어떤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책을 이렇게 좋아해서 읽잖아요. 그럼 언어 능력이 올라와요. 그죠? 언어 능력이 올라오면 책 읽기가 더 쉬워져요. 더 많이 읽게 돼요. 더 많이 읽으면 언어 능력이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오니까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해서 어느 임계를 넘어선 걸 다독가라고 해요. 다독가는 이렇게 해서 가닿게 되는 어떤 지점이에요. 근데 언어 능력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집중력 지속 시간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애가 30분 정도 책을 읽으면 머리가 찡 하고 나간다 했어. 그 애한테 예를 들어서 똘똘아 5시간 오케이? 읽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분 책을 읽고 4시간 반 책은 들고 있으나 읽고 있지 않은 어떤 상태에 빠져요.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애가 집중력이 풀어졌을 때 바로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로 읽혀봐야 어차피 독서는 발생하지 않고 책이 싫어지기만 합니다. 독서 교육에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아까 제가 아이가 책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좋아하는 강도와 독서 능력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언어 능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발달 도상에서는 예를 들어 초3인데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이만큼 안 올랐을 수 있잖아요. 그럼 초5, 6 이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강도가 결국에는 이 강도에 따라서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 능력이 높더라도 이 강도가 낮잖아요. 좋아하는 강도가. 그러면 청소년에서 결국 책을 안 읽게 돼 있어요. AI 독서 쓴다. 거기서 발달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을 얼마나 좋아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뭘 시키는 게 아니고 뭘 어디서 정확하게 멈출 수 있느냐. 내 욕심으로 애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넌 30분밖에 지속을 못하지만 3시간 읽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애가 책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은 어떤 목표로 설정해서 밀어붙이려는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서 편식.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아요. 저는 지금 3년째 이 말을 만든 사람 찾고 있어요. 편식. 편식은 음식에 쓰는 말이에요. 음식은 편식하면 안 되죠. 독서는 문화예요. 여기 어머니들 문화 막 균형 잡히게 하세요? 하루는 막 가야금 켜고 하루는 막 마라톤 하고 하루는 미술관 가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시죠. 독서는 문화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편식은 이걸 편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독서 취향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없잖아요. 독서 못해요. 그치, 당연하지. 저는 독서 편식할까요? 엄청 심하게. 6개월 동안 한 분야 책 말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그 시기에 흥미가 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책이 흥미가 가니까 그 책을 읽게 되고 그 책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흥미가 딴 데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또 넘어가서 그 책이 원래 독서는 편식을 통해서만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애가 공룡책을 좋아하잖아요. 나이스 땡큐 하셔야 돼요. 이게 없는 게 무슨 생각해보세요. 초3짜리 여자애, 초4짜리 여자애라고 해보죠. 어떤 애가 골고루 읽어. 하루는 그림책을 읽어. 저 동화책을 생활동화를 읽었어요. 그 다음 날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내가 생활동화를 읽었으니까 오늘 한국사책을 한번 읽어줘야 되겠네. 한국사책 책을 읽고 그 다음 날은 과학책을 읽어야겠다. 과학책을 그 다음 날은 시집을 읽고 그 애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책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독서는 편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취향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좀 지나고 나면 이런 공포가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막 판타지 말고 그러면
저는 막 이런 막 걱정하세요. 저 늙어 죽을 때까지 사지 말고 어떡하지 막.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 하던 짓을 커서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을 위인이라고 불러요. 지금 따님이 롤링이 돼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보통은 우린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정도 하잖아요? 동력이 소진돼요. 그래서 딴 데 넘어가요. 저는 우리 애가 그냥 계속 한 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가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일도 아니고 걱정하셔도 안 돼요. 말리셔도 안 돼요. 근데 물론 이거 착시가 있어요. 책을 안 읽는 상태인데 막 편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연관찰 책만 지금 말고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자연관찰 책만 막 공룡책만 뭐냐면 그림이 많아서 그런 애들도 있긴 있어요. 자, 그다음 반복 독서. 이것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좋은데? 똘똘아 읽고 싶은 책 뽑아. 맨날 똑같은 거. 야, 이건 어제도 읽었잖아. 이 독서 반복 독서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천재들의 독서법으로 그냥 교육학에서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같은 책을 뽑아오는데 막 저는 맘카페 같은 데가 막 안 걸릴 거예요. 맞아. 어떤 부모님 막 이런 고민을 올려요. 막 우리 애는 맨날 같은 책만 뽑아 미쳐버리겠어. 뭐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저는 같은 책을 2번 말고 줍니다. 댓글이 달려요. 어머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막 암이 막 이게 애가 반복 독서 이게 한마디로 애가 반복 독서를 한다는 건 아이의 첫 번째 인생책을 만난 거예요. 세상 인생책을 만나서 애가 반복 독서를 하고 있다는 건 지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이 막 발전을 자기가 하겠대. 이게 뭐라고 비슷하냐? 부모 엄마가 나타나. 애 달릴 잡아. 너 왜 똑똑해지려고 그래? 너 그냥 멍청한 채로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 이거 말리는 게 이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글을 엄청 잘 쓰는 출력이 엄청 잘 되는 애들이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정말 찾기가 있는데 제가 처음 강사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원고지 2장 쓰는 거 200장 원고지 2장. 그런데 막 3,000장 넘어가. 2장. 그러니까 400자 쓰면 되는데 3,000자 넘게 써요. 애들은 다 갔어 벌써. 밖에 엄마 기다리고 있어. 애를 계속 쓰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가서 막 말려요. 야, 집에 엄마 나와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다 쓰고 보잖아요. 기가 막혀 물 흐르듯이 그냥 내용도 어찌나 재밌는지 쫙 나와요. 근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게 있어요. 지 인생책이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책 정말 막 헐고 떨어져서 3번이나 다시 샀죠. 이런 책이 꼭 있다. 이게 반복 독서를 하게 되면 이 글이 책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책을 또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책을 한 번 읽고 우리 다 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독서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책을 외우는 게 독서였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초록을 했거든요. 책을 자기 나름대로 베껴 적었어요. 이 베껴 적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렇게 널널하게 책을 읽어도 되나? 그럼 죄책감이 시달려요. 르네상스 시대 지식인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1독을 정독하는 걸 넘어서 이제 속독을 하래. 반복 독서를 아이가 많이 하게 되면 이 이야기의 기승전결 구조 자체가 내면화돼요. 제가 아까 맥락 안 깨진 애들 있잖아요. 이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처음에는 이 논리 흐름이 맥락에 되다가 뒤에 가면 이 글의 흐름 자체가 맥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쓰면 그렇게 쓰는 거 잘 가. 얘가 무슨 문단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몰라 그냥 쭉 쓰면 쭉 하고 문단 딱딱 떨어지게 다만 문단 나누기를 하지 않았을 뿐 쫙 나온다. 이게 출력 단계에 이미 엄청난 레벨에 가다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절대 말리지 않아요. 속독은 독서가 아니에요. 근데 참 이 속독에 대해서 시간 다 됐으니까 요건 말씀드릴게요. 속독에 대해서 지금 애가 속독해요 이런 애들 있어요. 어머니들. 우리 애가 7살인데 속독해요. 초2까지는 속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얼마나 책을 빨리 읽고 있어도 그건 속독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초2까지는 책을 구경하는 시기예요 원래가. 아이가 책을 30권을 읽잖아요. 그럼 29권을 구경해요.
왜냐면 그림책이잖아요. 그림 많잖아요. 그럼 구경하는 거 원래. 그리고 이 구경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뒤에 가서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책 갖고 애들 막 집 짓고 막 놀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활동이 책을 읽고 있지 않다고 해서 쓸데없거나 필요없는 활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구경하고 있는 것, 그 29권을 보면 그 중에 한 권 겨우 있는데 겨우 읽을 때도 스스로 읽을 때 1, 2학년까지는 잘 못 읽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책을 갖고 놀고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이든 별 문제 없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 이 또래 아이들 뭐가 있냐면 속도 차이가 자기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릴수록 이게 심해요. 왜 우리 걸음마를 어떤 애는 빨리 하고 어떤 애는 늦게 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세요 막 우리 걸으면 평생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지 안 하시잖아요. 언젠가 할 거니까. 애가 어떤 애는 5초를 빨리 떼고 어떤 애는 5초를 늦게 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막 얘 막 어떡하지 막 알아듣고 막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서 능력에 있어서도 어떤 애가 좀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어요. 요 나이 때 특히 심해 그게. 근데 그거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똑같아지거나 결국 그때 얼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음마를 빨리 하는 애가 뒤에 가서 스프린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다 자기 속도가 다를 뿐이지 이게 무슨 어떤 이 아이의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되게 좀 잘 너무 좋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아이에게 책이 재미있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재미있다고 인지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과잉된 연기력으로 아이한테 즐겁게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시다 보면 매일 하기 힘들 수 있고 어떤 날은 되게 조금밖에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실 거면 할 때만큼은 성심성의를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애는 책 읽어주는 거 싫어해요. 100이면 100. 부모님의 연기력이 심각한 문제죠. 안돼 데이빗을 읽는데 안돼 데이빗 안돼 데이빗 안 된다니까. 이렇게 읽으면 애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샤우팅을 해주셔야죠 당연히. 그 책을 읽을 때 꼭 책의 전체 흐름을 반드시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책은 이 그림책 읽어주기는 일종의 공연이에요. 공연. 이 공연 독서는 독서가 가장 독서다운 효과가 좋은 것처럼 공연도 공연다울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선녀와 나무꾼 같은 거 읽으면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리면 애가 뿅망치를 갖고 와서 빠뜨려도 돼요. 없는 연못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참여하는 게 사실은 이 그림책 읽어줄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적 효과도 가장 높다는 거. 이걸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아이가 독서가로 성공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3 입시 때도 책을 읽어요. 그리고 유유히 좋은 대학을 가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doktor아 너 책 그만 읽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이 세대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세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독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드리겠습니다.